뉴욕이 전 세계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년 6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5.5%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내일 10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16강 진출을 두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어제 오후 8시 락펠라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해 첫 불빛을 밝혔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아직도 코비드-19 변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부스터가 준비되어 다행이죠. 새로운 이가 부스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중. 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지금 부스터를 접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이 전 세계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전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72개 도시 가운데 뉴욕과 싱가포르가 생활비가 가장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이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며 싱가포르는 지난 10년 동안 8번 1위에 올랐습니다. EIU는 뉴욕 물가 100점을 기준으로 식품과 의류, 주거, 교통, 학비 등 160여 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반영한 세계 생활비 지수에 따라서 도시 생활비 순위를 매기는데 뉴욕과 싱가포르 두 곳 모두 최고점인 100점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도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도시 총 3곳이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강달러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고 EIU는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세 번째로 높았고 홍콩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위스 취리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활비가 가장 싼 도시로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꼽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년 6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5.5% 인상한 2.9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계속되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5.5%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 계획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년마다 시행이 됐던 4%의 요금 인상보다 더 큰 폭입니다. 제노리버 MTA 최고 경영자는 어제 이사회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중교통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내년 6월부터 2.9달러의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도 지난달 29일 MTA를 위한 운임 수익 고려 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팬데믹 이전에 비해 60%에 그치고 있는 대중교통 승객 수가 완벽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MTA는 적자 재정을 메꾸기 위해 최근 강력한 무임 승차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MTA 로버트 디엘 안전책임자는 역사 내 무장 요원을 배치한 후 매달 10만 달러의 적자를 메꿀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내일 10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16강 진출을 두고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뉴욕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열기를 더하기 위해 거리 응원전을 펼칩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국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과 마지막 H조 조별리그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의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 승리하게 된다면 이후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에 따라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는 결정됩니다. 우루과이가 가나를 상대로 승리하되 골득실 비교에서 우리가 우루과이에 앞서야 16강에 오를 수 있고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길 경우에는 한국이 포르투갈에 2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만 16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날인 만큼 내일은 뉴욕시에서도 거리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거리 응원전은 뉴욕 한인회, 뉴욕 코리아타운 협회, 그리고 맥도날드의 협찬으로 개최되며 내일 오전 10시 맨해튼 브로드웨이 쪽 32스트리트와 33스트리트 사이 한인타운 입구에 위치한 그릴리 스퀘어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경기는 현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이번 거리 응원전 행사 전체를 지원하는 맥도날드 측은 자사의 감자튀김을 비롯해 막대 풍선 등 응원 도구와 페이스 페인팅 행사 등을 제공합니다. 어제 오후 8시 락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해 첫 불빛을 밝혔는데요. 곳곳에 홀리데이 마켓과 아이스링크도 개장하면서 뉴욕시가 본격적인 연말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8시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의 점등식이 거행됐습니다. 올해의 첫 크리스마스 불빛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뉴욕시는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넓이가 50피트, 무게는 약 14톤 정도가 나가며 5만 개 이상의 LED 전구로 장식됐습니다. 꼭대기에는 스와로브스키에서 제작한 300만 개의 수정으로 덮인 약 900파운드 무게의 크리스탈 별이 자리했습니다. 이 트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불이 켜지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24시간, 1월 1일 하루 전날에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점등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 곳곳에서는 연말을 맞아 홀리데이 마켓과 아이스링크도 함께 개장합니다. 홀리데이 마켓에서는 여러 상점들과 푸드트럭, 액티비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브라이언트 파크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유니온 스퀘어 등에서 12월에서 1월 초까지 운영됩니다. 아이스링크는 록펠러 센터와 브라이언트 파크 등에서 개장합니다. 록펠러 센터 아이스링크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며 내년 4월까지 개장하고 브라이언트 파크 아이스링크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해 내년 3월 폐장할 예정입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공무원 17명이 코로나19 관련 실업수당과 경제피해 재난대출 등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뉴욕시경 소속 경찰관 6명, 뉴욕시 교육국 공무원, 교정국 공무원, MTA 직원 등 17명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연방정부 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와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뉴욕시경 소속 경찰 5명, MTA 직원과 뉴욕시 인력국 직원 등 공무원 9명은 연방중소기업청에 네일살롱, 헤어살롱 등을 운영한다는 위조 서류 등을 제출, 경제피해 재난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탕감성 지원인 PPP를 불법 수령하고 실업수당을 허위 청구해 수령하는 등 정부 피해액이 최소 150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검찰은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 혐의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미국 휘발유값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하락, 미국 소비자들이 비로소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는 안도감을 느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 자동차협회는 어제 기준 미국의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이 3.5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 정보 제공업체인 가스버디는 휘발유 가격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갤런당 3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유가가 하락한 것은 금리 상승으로 경기 침체나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제로 코비드 봉쇄 정책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것도 석유값 하락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엠마라슬 듀크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기 위해 80달러를 지불했지만 이제 50달러만 주면 된다며 기름값이 미소비자들에게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제 비로소 물가 상승이 누그러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도 노사의 협상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하원이 철도 노조의 파업 돌입을 일정 기간 연기하고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철도 파업을 막고 노사 양측에 계속 협상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회부, 찬성 290대, 반대 137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표결에는 공화당 의원 70여 명이 동조, 사실상 민주공화 양당이 어떠한 경우라도 철도가 멈추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방하원의 철도 파업을 막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주도로 이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또 연방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입장을 조율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동일한 법안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철도 노사는 지난 9월 백악관 중재안을 일단 수용한 뒤 노조 측은 12개 노조별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지난달 말 노조원 수 1, 2위의 노조를 포함해 모두 4개 노조가 반대, 오는 9일까지 다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파업이 예상됐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마침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의사를 공식 표명, 주식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을 통해 아직 물가 안정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며 이달 금리 조정 회의에서 인상폭을 둔화시킬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할 정도의 제한적 통화 정책 수준에 접근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과 14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더 이상 0.75%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0.5%포인트의 빅스텝에 그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근접하려면 노동시장 과열이 진정돼야 하며 아직 금리 인하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라며 인하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마침내 속도 조절론을 직접 언급함에 따라 시장은 연준 정책의 큰 줄기가 바뀐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주가는 폭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 한국과 유럽 등 외국산 전기차 구입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일정 기간 허용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중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령을 확정해야 하는 재무부가 한국과 유럽 연합 등 동맹국이 생산한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3년 등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유예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재무부가 이처럼 유예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 자동차 회사는 물론 이들 회사의 미국 공장 노조 등의 유예 요구가 거센 데다 당초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 서베나의 전기차 공장을 신축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내 생산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공장이 완성되는 2025년까지 3년만이라도 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대법원 명령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등을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와 환급 기록 등을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재무부는 이를 이행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제출한 자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4년을 포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일부 관련 기업의 세금 관련 자료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후보 전원이 선거 기간 중 자진해서 세금 보고서와 환급 내역 등을 공개한 것과는 달리 이 같은 관례를 거부했으며 재임 기간 중에도 단 한 번도 세금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 보고 공개를 거부하자 뉴욕타임즈는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입수, 1990년대 말 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고 신고한 뒤 지난 2000년부터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번에 재무부가 제출한 기록은 2015년 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당장 확인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6천 건 감소했으며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24만 건으로 전주보다 1,000건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높은 아침 프로그램인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의 유부남 유부녀 MC가 내연 관계임이 드러났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의 실수로 웹사이트에 이민자 6천여 명의 구체적 개인정보가 5시간 동안 공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브루클린에서 한 여성과 1살에서 8살의 자녀 4명이 스쿨버스에서 내린 뒤 뺑소니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28일 밤과 29일 새벽 브루클린 덤보 등에서 환경 운동가를 자처하는 무리들이 차량 52대의 바퀴에 펑크를 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에 이어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CEO도 애플이 앱 생태계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회사라며 반애플 전선에 합류했습니다. 인쇄 매체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이달 25일을 마지막으로 일요판 매거진 발간을 중단하며 일부 직원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연말연시에 성행하는 가짜 자선 단체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IRS는 기부하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신중히 알아볼 것을 권유한다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금융 정보도 도난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밤부터는 가끔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7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해 지는 시간은 오후 4시 28분입니다. 아미제 양상블이 연말을 맞아 오는 12월 18일 오후 5시 퀸즈 오클랜드 가든에 위치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황윤미 음악감독이 이끄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예수의 탄생과 고난, 구원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화려한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전곡을 비롯해 한국 가곡, 바흐의 곡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을 선보입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한 수익금은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를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되며 후원 및 단원 가입은 917-533-0709로 문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청정바다와 함께하는 전라남도 우수수산식품 해외 판촉 행사가 12월 4일 일요일까지 한양마트에서 열립니다. 이 특판 행사에서는 청정바다의 냉동전복, 곱창김, 영광 법성포굴비와 보리굴비, 다시마와 멸치 등 우수수산식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젓갈류와 전라도 반찬류, 약재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오셔서 감사의 마음을 한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